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다라는 말에 조금 놀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지인뿐만이 아니라 미국 간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웬만하면 그들은 다 뭐 집 하나, 차 두 대씩 정도는 다 갖추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국에서 좀 부러워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사는 지인들을 또 보니까 어떤 면으로서는 평생 그들은 다달이 이 페이먼트 내는 거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또 그걸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요, 미국 생활은 페이먼트 인생이라고까지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좋든 싫든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건 그래도 바로 이 크레딧 때문입니다. 미국은 크레딧 사회입니다. 크레딧이 좋으면 뭐라도 살 수 있고 크레딧이 나쁘면 완전 현찰 들고 가지 않는 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가능한 한 크레딧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레딧 점수는 만점이 850점입니다. 이 세 자리 숫자는 주택 모기지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대출, 아파트 리스 자격 등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크레딧이 안 좋으면 집을 못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월세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까지 결정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크레딧 점수 산정 방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크레딧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쉽게 정리를 해서요, 미국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크레딧 점수를 관리하는 회사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파이코 점수라는 거죠. 이 파이코 점수의 범위는 최저 300점에서부터 최고 850점까지입니다. 여기 한 한인의 호소를 잠시 예를 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연체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간혹 매우 적은 잔액을 다음 달로 넘겼고 한도액의 2%를 넘겨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도액이라는 것은 이제 크레딧 카드 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점수가 800점을 넘은 적이 없고 별 이유도 없이 점수가 가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크레딧 점수가 당연히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특별히 점수를 따져보거나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예가 아주 좋은 샘플 케이스입니다. 우선 크레딧 점수 관리를 위해서 점수 산정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을 진실과 오해로 구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크레딧 카드를 매달 갚더라도 한 번에 다 갚지 말고 약간의 잔액을 남겨놓고 유지하면 점수가 더 잘 오른다. 이건 오해입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액을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해야 훌륭한 크레딧 기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들은 크레딧 카드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사용자를 선호하지 잔액을 자꾸 다음 달로 넘기는 사용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달 아무리 작아도 잔액을 다음 달로 넘기면 이자가 또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크레딧 점수 관리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 잔액이 남지 않고 또 연체 기록이 없는 사용자에게 크레딧 점수는 보상의 개념으로도 더 주어진다라는 게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실입니다. 자, 둘째, $500 미만의 의료비는 연체가 되더라도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지 않는다. 진실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네, 이건 진실입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미국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의료비를 제때 다 갚지 못한 그런 연체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크레딧을 평가하는 3개의 대표적인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키팩스, 익스피리언, 또 트랜스유니온 등이 있죠. 이들 3대 신용평가기관은 지난 4월에 $500 미만의 의료비 연체 징수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에 기재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의료 부채 징수 기록이 삭제되면 크레딧 점수가 일반적으로 평균 한 25점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500 미만에 해당하는 의료 부채 징수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나와 있다면 해당 신용평가기관에 삭제 또는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500 미만 의료부채 징수 기록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이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직접 소비자보호국에 전화 걸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55-411-2372인데요. 이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는 제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이 $500 미만의 의료비를 갚겠다고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고 난 뒤에 그 크레딧 카드 회사의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면 이건 의료비 부채로 포함되지 않고 크레딧 카드 부채로 포함이 돼서 삭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0 미만의 의료비를 갚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힘들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추후 여건이 될 때 그 의료기관 즉 병원이면 병원과 직접 해결을 해야지 괜히 크레딧 카드로 갚으려고 했다가 페이먼트를 못하면 크레딧만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크레딧 카드 사용률을 30% 미만으로 유지해야만 좋은 크레딧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다. 자, 이건 오해입니다. 크레딧 점수 중 약 30%는 크레딧 카드 사용률이 차지합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률은 크레딧 카드 한도 대비 사용자가 사용한 금액을 그 비율로 한 수치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한도액이 $1,000인데 $500를 썼다라면 사용률은 50%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유지하려면 크레딧 카드 사용률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고들 많이 딱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은데 한도가 그러면 $1,000라면 $300 이상은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크레딧 카드 사용률이 한도에 근접할 정도, 예를 들어서 80%, 90%로 근접하게 사용했다면 이 파이코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률 30% 미만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규칙은 사실은 정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크레딧 카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말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문화된 규칙은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일정 부분 참고해야 할 가치는 있습니다. 실제로 크레딧 점수가 800점이 넘는 그 좋은 점수의 사람들의 이 크레딧 카드 사용률을 분석해 봤더니 4%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한도액이 $1,000인데 $40밖에 안 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도액이 $1,000겠습니까? $10,000, $20,000이겠죠. 그러니까 사용률이 훨씬 낮은 상태에서 계속 좋은 크레딧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용률이 매우 낮아서 좋은 점수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만큼 적게 쓰고 꼬박꼬박 갚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인지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률이 너무 한도에 가까워져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 요거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크레딧 카드 계좌를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 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 남아있다면 전액 상환을 한 후에 해지해야 합니다. 빚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하면 전체 크레딧 카드 사용률을 확 올려서 높이기 때문에 이 크레딧 점수가 크게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레딧 카드 계좌를 해지해도 좋은 이유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수료가 타 카드에 비해서 너무 높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수료나 이자율이 훨씬 좋은 다른 크레딧 카드로 바꿔 타면서 이전의 카드 빚을 전액 갚고 해지를 그때 가서 하면 좋습니다. 또한 충동 구매와 같은 유혹을 통제하고 싶다면 당연히 크레딧 카드 해지, 가위로 자르는 것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5번째입니다. 소득이 변동해도 크레딧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사실일까요? 오해일까요? 이건 사실입니다. 대출기관은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크레딧 한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크레딧 카드의 한도액을 결정해주는 기준이지 그 사람의 크레딧 점수를 매겨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전부 다 소득이 좀 많이 줄었는데 어떡하지? 이걸 제대로 쓸까 말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크레딧 점수가 완벽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생활하면서 크레딧 점수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크레딧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보너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제때 페이먼트 하기.
자, 뭐 이거는 가장 당연하죠. 가장 당연하지만 이게 또 제일 중요합니다. 크레딧 카드 평가 기관에서 이 부분을 가장 큰 35% 포션으로 놓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국어 35점 만점, 수학 30점 만점, 과학 20점 만점이라고 하면 뭘 더 공부해야 되겠어요? 35점짜리를 더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션이 가장 큰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국어인 셈입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두 번째, 크레딧 카드 한도에게 너무 가까워지지 않기. 네, 이건 너무 낮을 필요까지는 물론 없습니다만 자칫 한도에게 너무 가까워지면 크레딧 회사에서 볼 때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30점짜리 카테고리입니다. 적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레딧 사용 기간입니다. 흔히들 bad credit보다 no credit이 더 안 좋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크레딧 카드를 받은 지 얼마 안 되거나 또는 소셜 번호를 받고 이제 경제 활동을 막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은 평가기관들이 이 사람의 크레딧 점수를 평가할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점수를 좋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배드 크레딧은, 나쁜 크레딧은 뭐 나쁘면 나쁜 대로 이자율을 좀 올린다든지 아니면 디파짓을 좀 많이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기라도 합니다만은 노 크레딧, 즉 크레딧 히스토리가 아예 없으면 또는 너무 없으면 당연히 크레딧 점수가 높으리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대신 적은 액수부터 차근차근 잘 갚아가면서 히스토리를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물론 나의 정직성, 성실성도 필요하지만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건 그리고 15점짜리입니다. 자, 넷째, 너무 신규 크레딧 카드 발행을 자제할 것입니다. 크레딧이 괜찮으면 카드 회사에서 우리 크레딧 쓰세요, 우리 크레딧 쓰세요 하면서 뭐 프리 어프로브 됐어요 하면서 막 뭘 보내주죠. 우편으로 이것저것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 은행 저 은행 되는 대로 크레딧 카드를 막 받아 놓으면 어느 순간 평가기관에서 이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 크레딧 카드 받아 놓은 다음에 어느 순간 확 쓰고 안 갚으려 그러나 이런 불안해하는 마음을 평가기관이 갖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신규 크레딧 카드를 발행받으려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면 할 때마다 이게 기록에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카드 발행을 남발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사거나 또는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조금 값이 나가는 그런 가정용품 등을 사려고 할 때 페이먼트로 하려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크레딧 점수를 조회하죠. 이 크레딧 점수 조회하는 것도 갑자기 늘어나면 횟수가 많아지면 이 역시 불안 요소를 제기하게 되면서 크레딧 점수가 깎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 부분은 10점짜리라고 합니다만 사실 실생활에서는 10% 그 이상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상으로 미국 생활하면서 절대로 뗄 수 없는 크레딧 점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보너스로 크레딧 점수 올리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미국 생활을 즐겁게 또 똑똑하게 하시려면 저희 스토리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미국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